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함께성공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도 인생이 망했다는 느낌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인생을 리셋하고 싶었던 적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는지 말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책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구타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폭력을 행사했었고요. 어린 아이지만 그때의 충격과 아픔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후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제가 하는 언행은 놀림거리가 되었죠. 항상 혼자 집에 와서 컴퓨터 CD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항상 혼자였고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이 저의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제게 왜 밖에 나가서 놀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부모님께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게임이 재미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외로움이란 감정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왕따의 놀림도 익숙해질 무렵 중학교 때는 집이 망해서 가족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가족들이 피난민처럼 함께 지냈고 벌레가 참 많았습니다.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그랬어요. 처음엔 그게 그렇게도 소름 끼쳤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화장실은 너무 좁고 곰팡이로 덮여 있었고 어두침침해서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았죠. 씻기도 참 불편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이 싫어서 저는 다른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해바라기 샤워기로 샤워를 하는 게 그 당시 꿈이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들과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하나를 켜두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붙어서 잤습니다. 보일러에서 맡았던 그 특유의 기름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잘 때는 내복을 몇 겹 껴입고 패딩을 입고 잤습니다. 전에는 여름이 덥고 습해서 짜증이 났는데 이때는 여름은 오히려 참을만하고 겨울은 생존의 문제처럼 느껴졌을 만큼 겨울이 싫었어요. 성인이 된 저는 남들 다 가는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안의 사정상 바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돈을 벌라고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느낀 거였어요. 대학교에 가면 캠퍼스에 낭만도 있고 청춘의 낭만도 있다는데 그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과제하고 밥 먹으러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저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너무 느리다고 빠릿하게 좀 움직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 왕따의 경험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3명 이상 모인 곳에 가면 저절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치를 살피고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많이 들었고 왜 사냐는 말도 들었어요.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싫었어요. 저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고 한 번은 거울에 비친 제가 너무 싫어서 거울을 부셔버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죽을 용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처음엔 노력한다고 했지만 한두 번 난관에 부딪히자마자 바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참았죠.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무기력증과 번아웃으로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음식만 먹다가 보니까 원래 마른 체질이었던 제가 살이 정말 많이 쪘을 때도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고요. 게임에 중독되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없는 돈을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먹는데 막 탕진해버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 인생 정말 이 정도면 꽤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때 제가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희귀거머리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였어요. 없는 형편에도 제가 무기력하게 누워있으면서 생활비가 없다고 하니까 묵묵히 기다려주시며 용돈 주시던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러 새벽에 교회에 나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의 망한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바닥에서 시작해서 부자가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적용했어요. 책을 쌓아놓고 보기 시작했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실천하고 따라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과거는 청산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나 게임을 보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자책하고 우울해지면서 하루를 보냈죠.
한 번은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한 적이 있어요. 부자분들이 미라클 모닝 한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는 열심히 미라클 모닝 하다가 낮잠을 한 4시간이나 6시간 자곤 했어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낮잠을 자고 나면 그날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예전의 습관에 빠지곤 했어요. 그런 때 나를 알아채고 위로해주는 목소리가 들려와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전에는 억지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먼저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죠. 이건 미래를 위한 것보다는 당장 내일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내일의 나를 위해 좋아할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청소를 하면 내일의 내가 더 기분 좋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정리하고 거울 속에서 나를 보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학원을 다니고 이불 정리를 하면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자분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 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면 30분 또는 1시간을 목표로 잡아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지금의 내가 그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습니다. 집 앞에 나가서 산책을 대신했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하루에 스쿼트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나씩 해보세요. 나를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딱 한 줄 읽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 줄 정도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읽다 보면 한 장도 읽게 되고 또 다른 책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나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 상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었어요.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세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하세요. 폭식을 했던 나에게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잘 먹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중간에 멈췄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다시 가면 돼요. 실패하면 또다시 하면 돼요.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한 발자국 나아가세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위기는 곧 100% 기회입니다. 적어도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는요, 제가 조금이라도 돈이 있었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돈을 꾸던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요. 어떤 힘든 상황, 어떤 망한 인생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망한 인생은 과거일 뿐이에요. 내 미래는 지금의 내가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하더라도 계속 전진하세요. 함께하면 가능해요.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하는 이 함께 성공 채널과 함께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